2024년 1월 9일입니다. 오늘 눈이 많이 온다고 좀 전부터 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제 약간 목감기 증상이 있어서 아침 일찍 병원에 가서 약 타 먹어서 좀 빨리 이동을 했더니 눈은 이제 조금 눈이 오기 시작하죠. 여러분 눈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내일은 뭐 차는 운행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자, 어제 보니까 이제 우리 뉴스 아이킥의 이수정 교수, 정확히 말하면 이수정 후보죠. 국민의힘 수원 어디더라? 정의더라? 예. 정의인가 어딘가 모르겠어요. 수원에서 이제 출마하신 다른 거보다는 뭐 관련된 신장식 변호사가 그 이재명 습격범 살인 미수범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글쎄 뭐 그냥 뭐만 반복하고 사실 뭐 할 얘기가 없죠. 사실 뭐 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이제 아는 게 없으니까 아는 게 없고 사실은 뭐 이 사람이 그런 부분에서는 전문성이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글쎄요. 신장식 그 진행자가 일부러 이제 약 올리려고 그랬나. 사실 뭐 대답하는 것도 뭐 별 그 내용도 없는 거. 확신범 얘기를 하는 확신범이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고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린 거고 뭐 여기 수사를 기다려 봐야 된다. 당연히 수사를 기다려 봐야죠. 안 그렇습니까? 아니 뭐 그러면은 모든 범죄를 다 수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 갖고 그때 이제 수사 당국이 발표한 거 가지고 본인이 여태까지 그랬습니까? 본인은 정의정 사건부터 시작했고 많은 그런 사건에서 되도 않는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정확히 맞지도 않는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대학원생도 할 수 있는 얘기를 하면서 분석이랍시고 해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틀렸거나 아니면 맞지 않았거나 아니면 적절하지 않았거나에 대한 어떤 수정이나 사과나 아니면 이런 거 하지도 않았는데 대신 방송이 만들어준 그것이 적시도라든가 방송이 만들어준 전문가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거. 그러면 이제 신장식이란 진행자가 이재명 습격범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주십시오라고 하면은 적어도 본인이 보는 틀 안에서의 그 얘기를 해야지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그 다음에 무슨 확신범 이런 얘기를 하고 대충 슥 넘어가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본인이 범죄 심리 관련된 전문성으로 그 자리에 서 있다고 하면은 이런 범죄가 발생했다고 하면은 명확히 본인의 전문적인 어떤 식견을 내보이세요. 뭐 같지도 않은 뭐 수사 결과가 발표 나온 아니 그건 당연한 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사 결과 나오기 전에 전이라도 전문가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이론적 틀거리라든가 이런 분석이 당연히 나와야죠. 그거 되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항상 그런 식이죠. 그냥 대중이 상식적으로 할 수 있는 말 아니면은 뭐 기자들이 대충 할 수 있는 말, 뭐 대학원생 정도에서 할 수 있는 말, 그러니까 보통의 그런 어떤 대충 그 정도만
얘기하다가 한두 번 이제 인터뷰나 이런 걸 하다가 기자들과 얘기되고 정보가 듣고 그러면서 그걸 또 추가해갖고 그 다음 인터뷰하고 또 그 다음 인터뷰하고 결국 한 두세 번, 서너 번 인터뷰 했을 때는 대충 그때 나온 어떤 여러 가지 기자들과의 통화나 뭐 이런 것들, 뭐 작가들과 이런 거 대충 모아갖고 하는, 그게 무슨 전문적입니까?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는 거는 본인의 범죄에 관련된 전문성으로 그 자리에까지 나간 겁니다. 제가 그렇지 않으면 이런 비판이나 비난을 하지 않습니다. 문제제기 하지도 않습니다. 자기가 알아서, 뭐 그렇게 뭘 해서 먹고 살던 뭐 제가 무슨 상관입니까? 그런데, 국회의원이 되고자, 국민 앞에 자신을 드러내놓고 검증을 받고자, 했다고 하면은 당연히 본인의 전문성인 영역에 대해서 범죄가 발생해 거기에 대한 영역 식견을 보이셔야죠. 되도 않는 소리 그냥 대학원생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수준 낮은 소리 말고 진짜 얘기를 해야죠. 김건희 특검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아무래도 정치적인 것과 연결이 되니까 저는 그 사람의 검증에 관련된 부분만 말씀을 드리려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 범죄 예방 관련된 부분에서 형사 기동대,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형사 기동대 지방경찰청에서 형사기동대를 운영을 한다. 그럴 때 이제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그러면 형사들을 차출해서 만드는 광수대 이런 데서 차출해갖고. 근데, 그래, 인원은 차출할 수 있어. 근데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거냐면, 세계일보 단독으로 형사기동대 차량 징발에 수사관 50명이 차 한 대 돌려쓰기. 이게 지금 16개 시도청 중에 5개 청 과반이 증발됐다고 합니다. 경기 남부청 66%, 서울 대전청 순입니다. 이게 되게 그런 거죠. 여러분 봉고차, 승합차 같은 거를 형사들이 현장 출동하고 거기에 여러 가지 업무 애들 체포해 여러 가지 그런 거 있는 관용차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말하자면 형사들이 형사 업무하는데 중요하죠. 물론 택시 타고 가고 걸어가도 됩니다. 근데 그게 말이나 됩니까? 자차를 이용하면 기름값 유지비를 줘야 되잖아요. 어떻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존에 있는 광수대라든가 아니면 형사팀에 있던 그 차들이 배정된 게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써야 되죠. 근데 형사기동대를 만든다고 차를 지금 당장 할 수가 없으니까 있는 거를 증발한 겁니다. 인력도 역시 증발을 했는데, 그러니까 서울 일선서에 근무하는 경찰은 업무에 쓸 차량이 없는 거예요. 형사기동대가 부활하면서 문제는 50명이 있는 한 부서에 차가 딸랑 2대였던 것이 한 대는 증발되고 한 대밖에 없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시면 50명이 있는 부서에서 관용차가 하나면은 만약에 그 차가 고장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약간 술이 들어가거나 그러면 차가 없는 겁니다. 그럼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팀장 개인 차를 쓰거나 아니면 서무 개인 차를 쓰거나. 근데 이제 이게 보통 이런 형사들은 그렇게 하기 쉽지 않은 겁니다. 서류 처리를 해야 돼. 그래서 서무들이 해주거나 팀장 차를 어떻게 하거나 했는데 그렇게 쓰면 차 금방 망가집니다. 개인 차를 이렇게 해서 쓰기 사실 꺼려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개인차라는 거는 자기 개인의 개인차지만 또 가족도 쓸 수 있는 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업무에 또 특히 또 이런 부분에서는 번호가 노출이 되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급박한 부분에서 쓰려고 하면 경광등, 그것도 다 신고해야 됩니다. 얼마나 서류 작업이 많은 부분인데요. 이게 번거롭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니까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런 거예요. 지방청에서는 위에서는
형기대에 새로 차량이 마련될 때까지만 쓰고 돌려준다라고 하는데 웃긴 소리입니다. 언제 돌려주겠습니까? 생각해보면. 여러분, 언제 돌려주겠습니까? 그냥 형기대 있을 때까지 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예산 반영되면 하지만 그때까지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냥 니네들 알아서 차 쓰고 없는 거 그냥 사건 돌려보내고. 제일 무서운 게 그겁니다. 차도 없고 인력도 없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사건을 눌러버리거나 아니면 기존 사건을 안 받거나, 그러니까 이제 그럼 미제 사건이 되거나 아니면 이제 느려지는 겁니다, 사건이. 그러니까 사실 이상동기 범죄 범죄 예방 목적으로 1300명 규모의 16개 형기대를 이제 출범한 뭐 어쨌든 대통령이 얘기니까 하긴 해야죠. 그런데 차는 사실은 그 연도 이전에 이미 일종의 발주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많은 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뭐 이른바 이런 거죠. 렌트를 하거나 리스를 하거나. 그런데 이거 리스해 주겠습니까? 렌트해 주겠습니까? 이런 데에다가.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데 그런 융통성도 없어요. 수뇌부라는 놈들이. 그러니까 있는 거 저쪽 거 쓰는 거. 그러니까 저긴 어떻게 뭐 알아서 해. 개인차 쓰면 되잖아. 이게 대한민국 경찰이 개파이 되는 거지. 저 대통령 같지도 않은 인간 한마디 일단 현장의 상황도 모르는 같지도 않은 소리 떠들어대 갖고 이 형사들 개고생하고 대한민국 수사 이게 뭡니까? 물론 대통령이 뭐 자기 생각대로 그 얘기는 할 수 있어. 그러면 내 밑에서 그 같지도 않은 말을 좀 보완해 줄 수 있게끔 이렇게 좀 뭔가 마련을 하고 해야지. 한다고 경찰청장 윤희근이나 이런 애들은 그냥 이상민 이런 애들은 해라면 해, 까라면 까, 까라면 까면 되는 겁니까? 실제적인 피해는 누구한테 옵니까? 국민들이 받는 거 아닙니까? 이게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실에서 경찰청이 제출받은 형기대 차량 250대 가량이 250대 중에서 지금 형기대로 배속돼 갖고 그 중에 118대 46.3%가 일선서에 있는 걸 징발한 거예요. 경기남부청은 30대 중에 20대가 징발한 거고 서울청은 40대 중에 25대가. 원래 사실은 형사 차량들은 부족합니다. 근데 그것 부족했던 걸 다시 이렇게 하니까 일단 간 거는 방법이 없죠. 그럼 어떻게 하냐? 수사비를 늘려주냐? 수사비 늘려주지도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고 장비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 어떻게 이게 참 애초부터 형사기동대 만들 때부터 이게 큰 문제가 있는 건데 어떤 좀 논리적으로 따져갖고 만들더라도 좀 시차를 둔다거나 이렇게 하는데 뭔가 그냥 아무런 계획도 없이 생각도 없이 대통령이 아니면 법무부 장관이 행안부 장관이 그냥 뚝 하는 걸 그냥 경찰청의 놈이 그냥 받아들여갖고 이 개판데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그냥 한심스러운. 제발 좀 경찰 좀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묘한 사건이 하나 있네요. 13시간 동안 초인종을 눌러갖고 스토킹에 시달리다 사망을 했는데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이 추락해서 숨졌습니다. 근데 이게 이 말 자체가 좀 웃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자살했다는 소리잖아요. 20대 여성이 괴로움에 못 이겨갖고. 근데 바로 직전에 남자친구가 말다툼을 해서 버린 거고. 계속 지속적인 폭행과 스토킹을 당해갖고 어제 제가 화면 보니까 막 무릎 이런 데 상처가 엄청 많더라고요. 새벽 2시 반쯤에 20대 여성이 떨어져 숨졌는데 문제는 그걸 신고한 신고자가 전 남자친구. 말하자면 이 스토커라는 거예요. 스토커가 119 신고를 했는데
이거죠. 경찰에는 얘가 이렇게 했죠. 자신이 집에 나온 후에 여성이 추락하는 걸 보고 신고했다라는 겁니다. 집에서 나온 후에 어떻게 봤죠? 집에서 나왔는데 이게 지금 9층이에요. 그럼 쭉 내려가 갖고 밑에서 떨어지는 걸 봤다는 겁니까? 추락하는 걸 보고? 이게 되게 이상하죠? 그러면은 이렇게 될 수 있죠. 그게 아니라 실제는 가정입니다. 이놈이 이 여성을 죽인 후에 아니면 때려갖고 죽인 어떻게든 뭐든 하여튼 뭐 정신을 잃게 만든 후에 9층에서 던져갖고 살해한 후에 지가 봤다고 신고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엄정한 부검과 CCTV상의 시차와 시각적인 어떤 계측과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아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9층에 떨어져 죽었다. 그러니까 그럼 추락해서 죽었다. 이렇게 기사가 나면 안 되죠. 모릅니다. 이건 그냥 변사입니다. 이게 이놈이 살해한 후에 위장을 했을 수도 있고 말 그대로 이 여성이 괴로움에 무디겨서 자살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러다가 사고로 떨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는데 추락사? 그거는 사고사? 자살? 그 얘기입니까? 앞뒤가 안 맞죠? 글쎄요. MBC에서 이거를 했는데 이거는 담당 경찰이 근데 이 경찰 애들은 CCTV 분석 및 그 남성을 어쨌든 신고했으니까 참고인 신분이죠. 근데 저 같으면은 이놈을 일단 면밀히 CCTV라든가 아니면 심리 분석을 통해서 아니면 시차 분석을 통해서 이놈을 살인범을 일단 설정해 놓고 수사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놈은 스토킹에 대한 처벌은 받아야 됩니다. 근데 안타까운 거는 경찰에 신고를 하고 뭐 그래도 스토킹을 예방하기 어려웠다고 해갖고 스토킹 방지법이 이 사람한테는 이 피해자한테는 이 돌아가신 분한테는 도움이 안 된 것 같아서 어쨌든 그 과정도 이분이 진짜 경찰한테 도움을 요청했는데 실제로 해준 게 없다. 도움이 안 됐다. 왜? 스토킹 처벌법이 방지법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다 재구성을 해야죠. 책임질 사람 책임지고 책임을 지어야 돼요. 근데 그 얘기는 MBC에서 없네요. 아쉽습니다. MBC가 이런 걸 보도할 정도면은 경찰은 이렇게 수사하겠습니다 라고 딱 끝나면 안 되고 어떻습니까? 첫 번째, 이 사건에서 의문점. 왜 스토킹 방지 조치가 안 됐는가? 경찰이 말한 대로 이 피해자,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이 그걸 안 했다고 하는 게 맞는가? 이걸 파악해야 되는 거. 실제로 이 신고자인 스토커는 이 죽음에 어떤 책임이 있는가? 분명히 둘밖에 없었으면 이것에 대한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죠. 이런 얘기가 안 나오면 이게 좀 한심하죠. 기자들이 이 사건에 대한 감이 없습니다. 자, 제가 이제 어제 그건 중에 조금 정은정이라고 하는 농촌 사회학자라고 하는 방송에 나와서 김종배 거기에도 나와서 하는 사회학자라는 여성분이 있습니다. 뭐 나름 한두 번 들어봤고 또 뭐 여러 가지 사회학적 얘기를 해주시는데 어제 YTN의 김우성의 생생 플러스라는 데에서 이제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페미사이드란 얘기를 하더라고요. 말하자면 페미사이드라고 하는 게 말하자면 이거죠. 이 고향 양주의 그 범죄자가 여성을 살해한 거다.
즉 말하자면은 이것은 전형적인 여성 살해, 페미사이드라고 한다.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살해를 당하는 현상. 신체적 저항이 쉽지 않은 중장년 여성이고 60대 여성이고 취약한 2층 다방하는 여성이고 그리고 완력으로 약자인 여성을 해서 페미사이드. 그건 맞습니다. 근데 여기는 조금 더 말하자면 범행 동기가 가해자는 어떤 연관도 없고 증오범죄 같은 형태로 얘기를 하면서 페미사이드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글쎄, 근데 저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강남역 화장실 살인 사건에서도 사실 제가 몇 번 이 페미사이드 부분에 대해서 약간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페미사이드라고만 얘기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여성이기 때문에 공격을 한 거냐? 아니면 이 범인이 자기가 강함을 느끼기 위해서 살인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게 여성이든 남성이든 약한 사람을 대상으로 자신의 힘을 과시했다고 하면 이게 꼭 페미사이드냐? 그러니까 정윤정이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여러 페미사이드, 소위 말하는 페미니즘 관련된 부분에서 페미사이드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건 좋은데 여성이 죽었다고 해서 페미사이드라고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여성이 죽었다고 해서 모든 게 페미사이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게 꼭 여성만을 노렸다고 하면은 페미사이드가 될 수 있지만 여성이 아니라 이 범인이 고양 양주 살인범이 사실은 그런 여성이 아니라 자신의 힘을 과시할 수 있는 특정한 공간에 가서 거기에서 누가 있든 죽였다고 하면 그걸 꼭 페미사이드의 범주로 넣어야 되느냐는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물론 이거는 사회학자가 분명히 문제 제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성이기 때문에 더 느끼는 공포감이라든가 사회적인 어떤 이 환경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지만 이건 오래전부터 얘기된 강남역 살인사건부터 이어나는 이 부분에 대한 논란입니다. 아직 정리가 안 됐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게 꼭 페미사이드냐라고 하는데 퀘스천 마크가 있지만 정은정 사회학자랑 깊이 있는 토론을 할 용의가 있습니다. 이 정도의 토론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사실은 방송이나 이런 패널 이런 데 봐서는 드물거든요. 한번 저도 한 번 더 고민해 봐야 될 문제라는데 제가 보기엔 페미사이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약자에 대한 공격 형태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범죄에 관련된 부분이 많이 깊이 연구되지 않고 아까 이수정 후보처럼 대충 뭐 이렇게 막 때려 넣고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헷갈려 버리는 거죠. 어쨌든 이 부분은 좀 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이따가 인터뷰가 있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